자, 이번 시간은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파트는 진짜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를 가지고 어떤 닮은 도형의 비를 가지고 하나의 도형의 부피나 넓이를 알면 다른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먼저 위에 거 내용 정리하기 전에 이 하나의 예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두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닮음을 처음에 배울 때 정사각형, 정다각형은 항상 닮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와 얘가 닮은 비가 얼마가 됩니까? A 대 2A가 되죠. A 대 2A가 되니까, 그죠? A는 길이니까 절항과 후항은 0이 아닌 숫자로 나눌 수가 있죠. 따라서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가 바로 1대 2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둘레는 네 변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앞에 건 얼마가 됩니까? 바로 4A가 될 것이고 이 큰 정사각형은 2A가 4개이니까 얼마겠습니까? 2A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8A가 되죠. 자, 그래서 AA를 약분하고 4대 8이니까 결론적으로 1대 2가 됩니다. 따라서 닮은 비가 1대 2면 바로 둘레의 길이 비도, 즉 길이 비도 1대 1 똑같게 됩니다. 즉 어떤 닮은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에요. m 대 n이면 바로 둘레의 길이 비도 똑같이 m 대 n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비는 그대로 m 대 n이다. 그럼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제곱이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나요? a 곱하기 a니까 어떻게 되나요? a 제곱이 되고 2a 곱하기 2a죠. 2a 곱하기 2a는 2a 전체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제곱 a제곱도 전항과 후항이니까 날려주면 바로 1대 4가 됩니다. 근데 1대 4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의 제곱 대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좀 더 예쁘게 바로 1대 4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바로 1의 제곱 대 바로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넓이의 비는 바로 원래 닮은 비의 무슨 비가 된다? 제곱비가 되는 거예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바로 그 닮은 비의 무엇인가? 제곱비가 되는 거예요. 제곱비.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번엔 입체 도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인데 각각 두 배씩 내려서 2A, 2B, 2C로 만들었으면 두 도형은 닮았겠죠.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됩니까? A 대 2A로 놓아도 되고, 맞죠? B 대 2B로 두어도 되고, 높이 C 대 2C로 모아도 되겠죠. 그러면 AA도 약분할 수 있고 BB도 되고 CC도 되니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닮았으면 아무거나 가로의 비를 하든지 세로의 비를 하든지 높이의 비를 하면 얼마가 된다? 1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건널비 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원래 전개도를 그리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앞면 저 앞하고 뒤가 똑같죠. 그럼 앞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AC가 되죠. AC. 즉 AC가 몇 개입니까? 앞뒤가 두 개 있으니까 바로 AC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적는다면 보세요. 자, 작은 직육면체는 첫 번째 앞면이 AC의 넓이니까 두 개니까 2AC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 면은 왜 됩니까? 가로가 B고 세로가 C죠. 그러면 얼마예요? 하나는 BC가 되겠죠. BC가 몇 개? 두 개.
그리고 자 위에와 아래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거는 가로 세로는 게 A, B가 두 개겠네요. 자 그러면 이로 묶어 주시면 바로 순서대로 A, B 적고 B, C 적고 A, C 적어도 되고 C, A 적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앞면을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2A 곱하기 2C니까 2는 4AC가 되겠죠. 4AC. 플러스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2B와 2C가 되니까 4BC가 되고 두 개니까 그죠? 오른쪽 왼쪽 맞죠? 아우 선생님 잘못했네요. 다시 합시다. 여기 얼마가 되나요? 2에 2C니까 4AC인데 앞에 거 뒤에 면도 하나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돼요? 8AC가 되겠죠. 그죠? 8AC. 맞습니까? 8AC. 그 다음에 이것도 2B와 2C 곱하면 4BC가 되는데 두 개 있으니까 8BC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위에 뚜껑도 어떻게 됩니까? 2A 곱하기 2B면 4AB인데 위에와 아래가 두 개 있으니까 4AB가 두 개 있으니까 8AB가 되겠죠. 그럼 얘는 8로 묶어볼까요? 마찬가지로 AB 먼저 적고 BC 적고 그다음에 AC를 CA로 적는다면 그죠? 이것 대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B 대 2B면 약분이 되고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1대 4가 되죠. 자, 근데 1대 4는 1의 제곱 대 2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겉넓이지만 넓이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넓이의 일종이니까 바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겉넓이, 넓이의 비는 무엇이 있는다? 제곱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피를 구해볼까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니까 A, B, C가 되고 이쪽은 가로 2A, 세로 2B, 높이 2C를 곱하면 2 해서 8이 되겠죠. 그럼 ABC를 약분하면 1대 8이 됩니다. 근데 이 1대 8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부피비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비는 바로 뭐다? 세제곱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결론을 지어보면 결론을 지어보면 닮은 비가 자 닮은 비가 부도형이 m 대 n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둘레 길이 비는 자 그대로 m 대 n입니다. 두 번째 넓이든지 겉넓이든지 가야 넓이 비는 넓이 결자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m 제곱 대 n 제곱이 됩니다. 제곱비가 되고 세 번째 부피비는 바로 세제곱비가 되죠.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이가 단위가 센티미터나 미터죠, 그죠? 그럼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죠.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죠. 길이니까 그대로 넓이는 제곱비, 부피는 세제곱비 이렇게 단위로 외워도 충분히 여러분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맞죠? 길이 비는 m 대 n, 넓이 비는 제곱비, 부피 비는 세제곱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봅시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대요. 닮음입니다. 이럴 때 두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라. 지금 보니까 센치가 BC, 자 여기 보세요. BC가 나왔으면 EF가 나와 있나요? 예. 따라서 6대 9네요. 6대 9니까 어떻게 되죠? 2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비? 둘레 길이 비죠. 여러분들.
얘도 길이 모르고 얘도 길이 모르죠. 둘레를 못 구하잖아요. 둘레를 못 구하죠. 그렇지만 닮은 비를 알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 비도 바로 뭐가 된다? 2대 3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슨 비를 묻죠? 두 도형에 높이 넓이의 비를 묻죠. 근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를 몰라도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넓이 비는 바로 2의 제곱대 3의 제곱이 되어서 4대 9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때 주의할 것입니다. 주의. 이때 주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반드시 제곱비나 세제곱비를 해줄 때는 반드시 닮은 비 6대 9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제곱비나 세제곱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를 이 상태에서 제곱비를 하면 6제곱 대 9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66이 36대 99, 81이 되죠. 따라서 36대 8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9로 약분하면 94, 36, 99, 81이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입체 도형에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물론 되기는 되는데 반대로 갈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숫자에서 해버리면 또 나중에 약분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넓이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할 때나 이럴 때 적용이 되니까 항상 비를 제곱이나 세제곱 또는 세제곱에서 제곱으로 갈 때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 자, 닮은 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원기둥은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됩니까? 닮은 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대 4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럼 건넓이 비는 넓이니까 제곱비죠. 그러면 3의 제곱 얼마? 9대 4의 제곱 16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부피비는 세제곱비죠. 세제곱비. 세제곱이면 3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27이 되겠죠. 4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닮은 비에서 건널비 비나 부피 비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건널비 비에서 부피 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건널비에서 부피 비를 구하려면 일단 건널비에서 뭐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부피 비로 와야 돼요. 만약에 자 건널비 비가 9대 16이에요. 그런데 건널비 비가 주어졌는데 부피 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건널비에서 바로 부피 비를 세제곱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세제곱은 반드시 닮은 비에서 세제곱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이놈을 가지고 먼저 닮은 비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넓이 비니까 바로 닮은 비를 구하려면 얘가 무엇의 제곱인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요 3과 4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닮은 비가 되겠죠. 따라서 이 9대 16, 건널비 비가 9대 16이니까 여러분들은 닮은 비를 찾을 수 있겠죠. 바로 닮은 비가 3대 4가 되므로 바로 부피 비를 구할 때는 바로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려면 누굴 먼저 찾아 놓으라? 닮은 비를 먼저 찾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에서 부피비를 가려면 닮은 비를 찾고 부피비로 와야 되고 반대로 부피비가 주어지잖아요.
부피 B가 주어졌는데 건널비 B를 구하려면 반드시 닮은 B로 갔다가 닮은 B에서 다시 제곱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누굴 먼저 찾아야 된다? 닮은 비. 그래서 닮은 비에서 근데 닮은 비가 사실 여러분들 길이 비로 봐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닮은 비와 길이 비는 똑같으니까 그죠? 이것을 먼저 찾고 보러 가야 된다. 넓이 비나 부피 비로 가야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 일로나 여기서 일로는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닮은 비와 길이 비를 거쳐서 상대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보강합시다. 보충합시다. 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 사다리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사다리꼴 많이 봤는데, 자, 이 사다리꼴이 이 윗변과 아랫변이 바로 A 대 B입니다. A 대 B. 자, 이럴 때 A 대 B면 여러분들 요 삼각형 지금 AOD와 바로 삼각형 AOD 넓이와 바로 삼각형 BOC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뭐겠죠? AOD니까 순서대로 COB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도형을 보세요. 이 두 도형은 닮았습니까? 예, 닮았죠. 무슨 닮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억각, 억각이죠. 이 각도 억각, 억각이죠. 자, 이거는 막곡지각이죠. 그죠? 따라서 무슨 닮아? AA 닮음이 되겠죠. AA 닮음. 그러면 얘의 닮은 B는 몇 대 몇인가요? 바로 AD 대. 바로 여기 보면 AD 대. 맞죠? AD 대 바로 뭐가 됩니까? AD라고 했으니까 CB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닮은 B가 뭐가 된다? A 대 B가 되죠. A 대 B. 따라서 두 도형이 닮았으니까 이 두 도형의 넓이 B는 바로 A 제곱 대 B 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6cm입니다. 6cm고 여기가 15cm라고 가정합시다. 두 도형을 닮았고 넓이 B를 구해두려면 자, 닮은 B가 몇 대면 6대 15죠. 자, 닮은 B가 6대 15죠. 6대 15. 그럼 약분을 먼저 시켜 놓으세요. 그럼 얼마 됩니까? 3, 2, 6, 3, 5, 15가 되어서 2대 5가 되겠죠. 이게 닮은 B가 되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넓이 B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2의 제곱 대 5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넓이 B는 4대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닮은 B, 즉 길이 B는 2대 5인데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는 몇 대 몇이 된다? 4대 2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잘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도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이 제곱비 닮은 B가 M 대 N일 때, A 대 B일 때 넓이 B는 제곱비죠. 이것은 반드시 두 도형이 뭐 할 때, 닮았을 때 써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A 대 B면 요 OD 대 OB도 바로 A 대 B죠. 그럼 여러분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은 B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제곱비를 하면 안 돼요. 이 AOD와 ABO는 닮았나요? 닮지 않았죠. 따라서 얘는 얘가 A제곱, 얘가 A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이때는 뭐로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두 개가 높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죠. 이렇게 BD와 평행선을 그으면 높이가 똑같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B는 바로 뭐다? 넓이 B는 밑변 B가 되겠죠. 따라서 ABO와 AOD의 넓이 B는 바로 몇 대 몇이 된다? B 대 A가 돼야 되겠죠. 의미 알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이 AOD와 지금 이 COB는 닮았어요. 이 두 도형은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A 대 B잖아요. 닮은 B가 A 대 B니까 넓이 B는 바로 A 제곱 대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넓이 B는. 되나요? 왜? 닮았으니까 제곱 B죠. 그런데 이 도형이 닮았으면 요 길이 B도 A 대 B잖아요. 그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를 A제곱 대 B제곱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한다고요? 삼각형의 높이가 같으니까 바로 넓이 B는 바로 무슨 B다? 빗변 B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넓이와 요 넓이는 항상 뭐하다? 똑같다. 맞죠? 나비 넥타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보세요. 이런 원뿔이 있습니다. 완전 부피 개념으로 한 두 개만 더 해봅시다. 지금 요 놈도 원뿔이고 이 큰 것도 원뿔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평하게 잘라냈다면 요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은 뭡니까? 원뿔대죠. 원뿔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원뿔이 지금 여기에서 말은 요 위에 원뿔을 P라고 하고 요 아래에 있는 원뿔대가 Q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P는 여기 작은 원뿔이 되고 Q는 바로 여기 밑에 부분이니까 원뿔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원뿔과 원뿔대는 닮았나요? 닮지 않았죠. 원뿔과 원뿔대는 다르잖아요. 그죠? 닮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바로 P와 Q는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P와 Q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P와 Q를 합쳐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큰 원뿔이 되는 거죠. 큰 원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P라는 도형과 Q라는 도형은 닮지 않았지만 P와 Q를 합친 큰 도형은 원뿔로서 두 가지를 뭐했다? 닮았죠.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P와 Q는 원뿔과 원뿔대이기 때문에 닮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놈의 B가 바로 M 대 N이래요. M 대 N. M 대 N. 그러면 P 원뿔과 P와 Q를 더한 원뿔의 닮은 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의 닮은 비는 바로 원뿔은 무엇으로 닮은 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원뿔은요. 두 개의 원뿔이 있을 때 닮은 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밑면의 반지름으로 닮은 비를 측정할 수 있고 두 번째, 높이로도 닮은 비를 측정할 수 있고 세 번째, 모선으로도 할 수가 있죠. 세 가지. 알겠습니까? 자, 원뿔로 닮은 비를 측정할 때는 세 가지가 뭐뭐뭐 밑면의 반지름, 그다음 원뿔의 높이, 또 두 도형의 모선의 길이 비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모선이 나왔죠. 바로 P 원뿔은 모선이 뭡니까? M이죠. M이고 P 플러스 Q를 합친 것은 바로 뭡니까? M 플러스 M이 되겠죠. M 플러스 M.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P라는 원뿔과 PQ를 합친 원뿔의 바로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러면 P와 Q의 바로 부피 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 비는
바로 요거 몇 제곱?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세제곱. 이 n 플러스 n을 계산하는 걸 세제곱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문자니까 좀 불편하죠. 자, 선생님이 숫자로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대 1입니다. 2대 1. 즉, AC가 2고 CB가 1입니다. 그럼 2대 1이죠. 그럼 이 원뿔과 이 전체 큰 원뿔의 비는 몇 대면 2대 1이 아니고 2대 3이 되겠죠. 2와 1을 더해야 되니까. 따라서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된다? 바로 P 원뿔의 P의 부피와 부피는 볼륨 V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 P 원뿔의 부피입니다. 이것 대 자, P 플러스 Q죠. 여기서 두 개 합쳤는 거. 이놈의 부피 B는 바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즉 8대 얼마가 된다? 27이 되는 거예요. 부피 B는. 2대 3이니까.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이게 지금 작은 원뿔의 모순이 2고 큰 원뿔의 모순이 3이니까 바로 이게 닮은 비가 되겠죠. 닮은 비. 그럼 부피 B는 각각 몇 제곱? 세제곱 B가 되어서 요 부피가 만약에 8이라면 이 큰 부피는 얼마가 된다? 27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P라는 놈의 부피와 Q라는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Q는 지금 원뿔대죠. 물론 원뿔과 원뿔대는 닮지는 않았는데 부피 B는 어떻게 될까요? P라는 부피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럼 요 Q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8이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27이죠, 지금. Q는 27에서 얼마 빼면 되나요? 8을 빼준 바로 19가 되겠죠. 따라서 8대 얼마가 된다? 19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의미 알겠습니까? 의미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Q는 여기서 뭐라고요? Q는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Q는 여기서 뭐라고요? 원뿔이 아니고 원뿔대입니다. 따라서 작은 원뿔, 이거는 한글로 적어볼까요? 작은 원뿔대, 작은 원뿔대, 큰 원뿔은, 그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닮은 비가. 바로 요게, 예를 들어서 여기 M 대 N인데, 그냥 숫자로 합시다. 요번에는 3대 2로 해볼까요? 3대 2.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요게 3대 2가 아니고 크게 봐야 돼요. 큰 원뿔이니까 3대 5로 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피 B는 어떻게 되나요? 부피 B는 3의 세제곱 얼마? 27대 5의 세제곱 125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원뿔은 27이라면 이 큰 원뿔은 1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PQ죠. 작은 원뿔과 바로 원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부피 B는 작은 원뿔 얼마예요? 지금 부피가 27이죠. 때 원뿔대는 바로 125에서 27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27대 5에서 7을 빼면 8이 되고 11이 돼서 바로 27대 98이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뿔과 원뿔대는 부피를 그럴 때 세제곱비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뿔과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의 부피 비를 구한 다음에 작은 원뿔은 그대로고 원뿔대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준 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을 한번 보면, 자, 이런 원뿔 모양의 물을 넣을 때, 뭐이 원뿔 모양을 보시면, 지금 물이 요만큼 들어와 있죠. 전체 높이는 6cm인데, 지금 물이 들어오면 요 물을 넣는 요 모양도 바로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원뿔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요 물이 들어왔는 모양 요 자체도 원뿔이고 원래 종이컵 자체도 원뿔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도형은 닮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원뿔을 닮은 비는 반지름으로 할 수도 있고 반지름으로 할 수도 있고 높이로 할 수도 있고 모선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여기서는 높이가 주어졌죠. 그죠? 따라서 2대 6이 되겠네요. 따라서 닮은 비는 바로 2대 6이 되겠네요. 즉 약분하면 1대 3이 됩니다. 닮은 비는 1대 3입니다. 그러면 이 물의 부피와 이 전체 이 컵, 전체 그릇의 부피비는 바로 얼마가 된다? 1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되어서 바로 1대 27이 되겠죠. 1대 27. 되겠습니까? 자, 그 말은 요 물을 붓는데 1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물을 가득 채우려면 27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을 더 부어야 될 거. 이 물을 더 부어야 할 공간이 바로 뭡니까? 원뿔대 모양이 되겠죠. 바로 여기는 얼마만큼 물을 더 부으면 되나요? 26만큼 더 넣으면 되겠죠.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 2cm만큼 넣는데 예를 들어서 30초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30초. 2cm 넣는데 30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요 남은 부분에 물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물을 붓기 때문에 물의 양은 즉 부피죠. 그게 부피로 생각해야 되겠죠. 물이 들어온 것은 1이고 물을 더 부어야 할 것은 26만큼 더 부어야 되겠죠. 왜? 전체는 27인데 여기 1로 보면 나머지 원뿔 때는 26이니까 따라서 1만큼 넣는데 몇 초 걸렸다? 30초 걸렸다. 됐나요? 그럼 얼마만큼? 26만큼은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이 네모는 바로 26 곱하기 30을 하면 되겠죠. 그죠? 왜? 30배 됐으니까 30배 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27을 적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뭐를 적어야 돼요? 27을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벌써 1만큼은 물이 들어왔잖아요. 남은 공간에 물을 더 부어서 가득 채우려면 26만큼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학생들도 실수하는 게 닮은 비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1대 3이라고. 그러면 이 1대 3이니까 여기 이거 남은 부분이 전체가 3이니까 2다이가 1대 2로 가면 안 되죠. 이거는 닮은 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비가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물을 붓기 때문에 길이 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부피 비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꼭 부피를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